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6일 NBA 경기 리뷰해보고요. 1월 17일, 네, 내일 경기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BA 요 분석 컨텐츠는요, 그러니까 오늘 컨텐츠가 내일 분석을 하는 내일 경기 분석을 다루는 오늘 컨텐츠가 좀 당분간은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자체적인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이제 1월 25일인가요? 네, 그때 다시 NBA 컨텐츠로 좀 돌아올 예정이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는 뭐 채널에다가 공지는 다시 정리를 해서 올리겠지만 1월 25일 날 돌아올 때는 이 홈과 원정 경기력 부분에 가중치를 훨씬 더 둬갖고 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NBA 한 15년치 분석을 해보니까 홈 경기 승률이 평균 59%입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 승률이 평균 41%고요. 이 NBA, KBL, 코보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NBA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 홈 경기 승률이요. 그래서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더 둬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요 홈 원정 경기력은 좀 재미있는 수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별도 콘텐츠를 한번 또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제가 별도 콘텐츠 만들면은 그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경기 리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제가 이제 세 경기로 좀 추렸었는데 우선 세 경기는 다 승리를 했습니다. 네, 승리 사이드를 본 팀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졌고요. 먼저 이제 보스턴 올랜도 요 경기를 보면은요. 보스턴에 좀 에이스급 선수들이 빠졌는데 그래도 뭐 TBS 마진이라든지 마진이 핸디를 극복하고 또 배당 적중률 이런 부분들이 다 일치를 해서 보스턴 사이드를 봤는데 보스턴이 대승을 했습니다. 27점차로 대승을 했고요. 클리블랜드와 뉴욕 경기는 여차저차 하다가 이제 클리블랜드가 이겼어요. 사실은 뉴욕이 더 지표가 좋았는데 클리블랜드가 뭐 트레이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클리블랜드가 그런 선수들 없이 기존 전력으로만 뛰었는데 네, 이겼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오늘 선수 8명으로 돌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요 경기는 어저께 피해갔었는데 네, 클리블랜드가 네, 106대 103으로 이겼고요. 미러키 댈러스 경기입니다. 댈러스가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런데 포르징기스가 좀 복귀를 해서 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었던 경기였고요. 요 경기는 이제 112대 109로 미러키가 이제 3점 차이로 이겼는데 저희는 이제 댈러스 프렌 조건으로 모든 값들이 나와갖고 저희는 이제 댈러스 프렌을 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댈러스 프렌으로 네, 적중이 됐고요. 저는 막판에 돈치치 선수가 계속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니컬 파울 받으면 어떡하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좀 졸이면서 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멤피스 경기는 뭐 열리지 않았고요. 카렌서니 타운스가 네, 바이러스 확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오클라호마와 시카고 경기입니다. 연장 혈투까지 갔다가 네, 오클라호마가 이겼습니다. 네, 오클라호마가 드디어 지긋지긋한 홈 무승을 끊었고요. 이 경기는 사실은 약간 좀 우리 속된 말로 뭐 똥대 설사의 경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토니볼 채널에서는 약간 좀 그런 좀 이제 좀 저급한 표현 대신에 제가 이렇게 좀 할게요. 동설 매치라고 네. 뭐 겨울 동자에 눈설자를 써서 한겨울에 눈이 내리는 데서 싸우면은 그 싸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아수라장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런 매치들은 앞으로 동설 매치라고 부를게요. 네, 동설 매치를 했는데 오클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클라 쪽 봤던 TBS 마진이라든지 홈 쪽의 배당 적중률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서 오클라를 봤는데 네, 오클라가 정말 꾸역꾸역 이겼습니다. 그리고 네, 유타랑 아틀란타
경기는요, 유타가 뭐 전력에서 앞서죠. 앞서는데 저희는 이제 요 두 가지 조건 값이 다 만족해야지만 간다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배당 적중률 쪽이 애틀란타 쪽을 봐서 이 경기는 패스를 했는데 뭐 유타가 이변 없이 잘 이겼고요. 그리고 레이커스랑 뉴올리언스 이 경기도 뭐 TBS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레이커스 사이드를 다 나왔지만 배당 적중률 이 부분이 이제 그 뉴올리언스 쪽을 가르쳐 갖고 저희가 패스를 했어요. 근데 그 레이커스 경기는 그냥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에 레이커스가 지금 화력도 좋고 모든 그 밸런스가 다 좋기 때문에 네, 뭐 레이커스는 뭐 이런 숫자를 극복한 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크라멘토랑 클리퍼스 요 경기는 뭐 배당 적중률 차이도 뭐 별로 안 났었지만 요 핸디 조건 값이 좀 간당간당해서 패스를 하자라고 했는데 클리퍼스는 꼭 우리가 안 가면은 토니볼이 이 경기를 쉽지 않으면 대승을 하더라고요. 한 3쿼터에 완전 가비지가 나왔죠. 가비지가 나와서 네, 클리퍼스가 손쉽게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살펴봤고요. 내일은 네, 6경기인가요? 6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간단하게 또 빨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난과 휴스턴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BS 마진 세난이 좋고요. 근데 이제 세난의 그 핸디 조건값을 TBS 마진이랑 0.5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안 들고 가는 게 이 경기는 세난이 이 핸디 조건 값을 극복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고 배당 적중률도 네, 이렇게 휴스턴 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연전 중에 두 번째 경기인데 내일 경기들은 요 GTD라든지 라인업 현황 지금 시간에서 보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요거는 다 보고 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NBA는 거의 그냥 찍기 수준이라고 해도 거의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운 좋아서 라인업이 제대로 뜨면 이기는 거고 라인업 우수수 빠지면은 정말로 네, 망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라인업 보고 가겠습니다. 네, 휴스턴과 네, 세난 네, 라인업입니다. 뭐 세난은 뭐 머레이라든지 드로잔, 알드리지 뭐 나올 만한 선수는 다 나옵니다. 화이트는 아웃된 지 꽤 됐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휴스턴이에요. 휴스턴이 뭐 이제 터커라든지 우드라든지 고드는 GTD 상황인데 뭐 지금 같아서는 뛰겠죠. 그리고 맥클렌모어 뭐 이렇게 다 뛰는데 핵심이 될 만한 선수들 예를 들어서 존 월이라든지 뭐 커즌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로 받아온 인디애나에서 트레이드로 받아온 올라디포 이런 선수들이 좀 GTD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존월과 저기 커슨스는 아웃 상태고요. 그래서 과연 이 전력으로 세난과 맞붙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라인업을 봤는데 휴스턴 쪽으로는 조금은 좀 휴스턴 사이드로 잡기에는 조금은 좀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할 예정이고요. 이제 브루클린과 올랜도입니다. 최근 경기력은 브루클린이 좋고 이제 그 맞대결은 올랜도가 좋았더라고요. 네, 전년도에 올랜도랑 브루클린이랑 거의 이렇게 좀 순위가 비슷비슷했었던 것 같은데 올랜도가 조금 더 맞대결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TBS 스코어는 둘 다 똑같고 마진은 없고요. 브루클린이 마이너스 8.5점을 받고 배당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패스할 예정인데요. 올란도는 백투백이고 지금 4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 제임스 하든이 이제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임스 하든이 GTD 상태로 떠 있는데 뭐 제임스 하든이 나온다면 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또 문제는 그 브루클린이 지금 주전 전력감 벤치에서 뭐 톡톡한 역할을 해줬던 이 전력들이 3명이나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메꿀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임스 하든이 GTD만 안 떠 있어도 그냥 이 경기는 그냥 뭐 브루클린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서 좀 재밌게 가보겠는데
뭐 제임스 하든이 아직은 그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웠던 그 기준값이랑도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론토랑 샬럿입니다. 네, 2연전 중 두 번째 경기고요. 첫 번째 경기는 토론토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 두 팀 다 괜찮고요.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토론토만 이깁니다. 근데 TBS 마진은 네, 14대 5 해서 이제 9점 정도 마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5에 그런 우리 마지노선 값을 더하면은 토론토가 7.5점 차이로 이렇게 탁 벌리기에는 되게 애매한 그런 조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 적중률 쪽도 이제 샬럿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샬럿 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고요. 요거 제가 라인업이랑 세이브 데이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론토랑 샬럿 세이브 데이터 라인업입니다. 우선은 뭐 토론토는 라인업 큰 변화 없습니다. 뭐 시아캄, 벤블릿, 라우리 다 나오고요. 이제 샬럿은 이제 고든 헤이워드 이제 반반 GTD 상태입니다. 과연 뛸지 안 뛸지 저도 조금 궁금한데 뭐 고든 헤이워드가 돌아온다면은 뭐 샬럿 쪽 사이드를 보는 것도 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팀의 세이브 데이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의 최근 경기력인데요. 득실 마진은 네, 샬럿이 5점 그리고 토론토가 3점 정도 앞서 있고요. 필드골은 토론토가 조금 더 앞서고 뭐 3점도 토론토가 좋네요. 뭐 전반적으로 이쪽 지표들은 다 토론토가 앞섭니다. 근데 최근 경기력은 두 팀 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고요. 이제 맞대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대결은 토론토가 7점 정도 앞섭니다. 네, 7.2점 정도 앞서고요. 맞대결에서는 3점만 샬럿이 높습니다. 그리고 EFF 마진 이런 거는 13점 정도 차이가 나고 맞대결에서는 토론토만 이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당간당한 여지가 있는데 저희는 요거는 샬럿만 선택을 하고 샬럿만 데리고 가는 걸로 우선 담아 봤고요. 그리고 마이애미랑 디트로이트입니다. 마이애미 요게 좀 잘못됐네요. 잠깐 고칠게요. 모든 건 다 마이애미만 이길 수 있는 경기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애미가 플러스 2.5를 받았고요. 그리고 요 디트로이트 배당 자체가 훨씬 좋습니다. 54%가 배당 적중률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이애미는 완전 프로토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2연패고요. 요거는 이 부분은 마이애미가 아무리 TBS 마진이 좋아도 마이애미 쪽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라인업 볼게요. 이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마이애미의 라인업입니다. 뭐 아데바요가 GTD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태고 뭐 히로도 GTD네요. 그리고 뭐 올리니크, 덩컨 로빈슨만, 올리닉이랑 뭐 덩컨 로빈슨만 확실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뭐 나올 만한 선수들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버틀러라든지 뭐 주요 선수들 많이 아웃됐는데 전 정말 재밌는 게 드라기치는 또 GTD네요. 전 정말 좀 재밌는 게 이겁니다. 우도니스 하슬렘이 GTD로 들어왔어요. 항상 한 1년 넘게 인액트 상황이었었던 우도니스 하슬렘이 제가 지난번 리뷰 때 마이애미는 이제 프리드로우율이 지금 62%던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선수들보다는 그냥 우도니스 하슬렘이라도 넣어서 뛰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도니스 하슬렘이 GTD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애미랑 디트로이트 경기는 도저히 좀 마이애미 쪽으로는 손이 좀 안 갑니다. 물론 뭐 내일 GTD 상황이 뭐 아데바요라든지 덩컨 로빈슨이라든지 드라기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로 다 정상 버틀러만 빼고 다 들어온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이 상황에서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담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멤피스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겠습니다.
네, 멤피스는 최근 경기 승리 가능이고요. 그리고 맞대결은 필라만 이깁니다. 그리고 네, 요 TBS 마진은 이제 필라델피아가 4점이 높은데 네, 핸디 기준이 이제 3.5입니다. 그래서 0.5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애매해지는데 문제는 멤피스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배당 적중률 가르치는 거는 지금 필라델피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경기는 한번 라인업 보고서 담아갈지 말을지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보시면은 필라델피아에서 우선 아웃된 선수는 엠비드랑 세스커리 아웃됐고요. 벤 시몬스는 GTD 상태이고요. 뭐 데니 그린이라든지 토바이어스 해리스 그리고 드와이트 하워드 이런 선수들은 우선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피스는 이제 자모란트가 내일 복귀전을 치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오늘 경기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복귀전이 예정돼 있었는데 미네소타 경기가 취소되면서 밀렸잖아요. 그래서 예, 요 경기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토니볼에서는 이 경기는 안 담아가겠습니다. 네, 요 경기는 이제 우리의 그 TBS 마진과 배당 적중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 부분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닉스 인디애나 경기는 게임이 연기됐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포틀랜드랑 아틀란타 경기입니다. 네, 경기력은 다 포틀랜드가 이기는 경기력 갖고 있고요. 요 TBS 마진 차이도 좀 큽니다. 그리고 핸디 조건은 5.5밖에 안 받았어요. 5. 그리고 배당 적중률 자체가 네, 58%입니다. 그리고 네, 우선은 포틀랜드는 아쉽지만 좀 너키치가 아웃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 카펠라 선수는 분명히 나올 텐데 어떻게 골밑에서 잘 버텨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라인업과 그 세부 데이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틀랜드는 이제 트레이 영이라든지 네, 카펠라, 헌터, 뭐 레디시 뭐 이런 선수들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제 핵심 전력이 이제 세 명이 다 아웃됐죠. 갈리날리라든지 보그다노비치라든지 다 요 세 명은 내일 경기에서는 못 돌아올 것 같고요. 사실 이 세 명이 돌아온다면은 아틀란타가 이제 과거의 아틀란타가 아니죠. 네, 그리고 포틀랜드는 뭐 릴맥 듀오 다 뜁니다. 그리고 코빙턴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골밑을 그동안 든든히 버텨줬었던 네, 너키치 선수가 아웃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 라인업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최근 아틀란타랑 포틀랜드의 경기력을 보겠습니다. 네, 득점 자체는 이제 뭐 포틀랜드가 플러스 4점 정도 마진이 좋고요. 뭐 화력 자체가 포틀랜드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가 3점 슛이 최근에 되게 안 좋네요. 26% 정도고 뭐 필드골이라든지 3점 슛, 프리드로우, EFF 다 최근에 포틀랜드가 좋습니다. 포틀랜드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라고 나오고요. 맞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네, 득실 마진이 7점 정도 납니다. 그리고 또 맞대결을 펼치면은 포틀랜드 3점이 좀 덜 들어가고 아틀은 3점이 좀 좋고 프리드로우는 똑같네요. 그리고 필드골에서는 요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EFF는 10점 정도 더 높고요. 그래서 포틀랜드가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내일 6경기 중에 네, 우선 2경기만 담아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 마이애미 경기라든지 네, 그리고 이 휴스턴 경기 네, 이런 경기들을 조금 담아가고 싶은데 너무 좀 이 프로토콜 이슈가 너무 센 것 같아서 2경기는 좀 못 담았고요. 2경기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이라든지 멤피스 이런 경기들은 이제 조건값이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좀 안 담아갔고요. 네, 이렇게 2경기 샬럿과 포틀랜드 요 경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네, 공지사항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NBA 분석은 네, 이 컨텐츠를 마지막으로 한 일주일 정도 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네, 이제 배구 컨텐츠라든지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냥 이제 승부 예측이 아니라 그 스포츠 통계 데이터 관련된 컨텐츠 완료되면은 그런 부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실제로 경기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몫이고요. 그리고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